지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서 농장 소독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현 구청장들의 강세가 특징인 대구 중구와 남구의 상황 전해드립니다.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전자음악과 미디어 아트가 접목된 이색적인 공연을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어제에 이어 또 한 차례 눈이 오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 미세먼지 걱정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대신 추위가 몰려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아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한 뒤에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까지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평소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외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어제에 이어서 또 눈 소식이 있는데요. 북부 동해안은 최고 5cm, 남부 동해안은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AI 의심 신고는 없지만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차량이 닭 사육장이 밀집한 지역을 돌며 연신 소독액을 뿌립니다. 12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이 마을도 전북에서 잇따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가로서는 AI 가면은 상당히 긴장이 되고 이거 정말로 농가에서는 정말 힘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된 AI는 지난 2003년과 2008년, 2011년 경북 지역에 3차례 발생했습니다. 2011년에만 닭과 오리 43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3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진 다행히 특이징후 의심 사례 신고가 없지만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 경계 지역과 국도, 나들목 등 15곳에 이동 방역 초소를 설치한 데 이어 가금류 사용 농장과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이제 바이러스가 넘어지는 이제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단 방역. 그다음에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해서 철새 도래지를 소독하고 그다음 예찰은 이제 철저히 하는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의 오리 농가를 출입한 차량이 지역 6곳의 농장에 드나든 만큼 방문 예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매몰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실태를 점검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3,1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경상북도.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오는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 구청장들의 강세가 특징인 대구 중구와 남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청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윤순영 현 구청장의 대구시장 도전 여부입니다. 윤 청장은 설 무렵에 대구시장 출마냐, 구청장 3선 도전이냐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중구청장 경선에서 윤 구청장에 패했던 유규하 전 시의원이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새누리당 중구청장 경선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재선 시의원인 송세달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윤 구청장의 행보에 따라 중구청장 출마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민한 중구의회 의장과 한기열 전 중구의회 의장 역시 윤 구청장의 거취에 따라 출마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대구 남구청장 선거는 임병헌 현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상대 후보는 아직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구의원의 무소속으로 출마해 2번 당선된 김현철 남구의회 의원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남구청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선까지 성공한 현 구청장들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변수는 대구시장 출마나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외부 요인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의사 체제인 수성대학교가 임시이사 파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수성대 성요셉교육재단에 따르면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97년 수성대 정의사 선임 과정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임시이사 8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요셉교육재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의사 선임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일 뿐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 체제 복귀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직 교수를 비롯한 학내 일부 교수들은 이번 결정으로 정의사 체제를 비롯한 현 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와 재단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과 대학 교수로 구성된 6명의 조사팀은 지난 17일 김천시를 방문해서 노선 통과 시군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이들 조사팀은 올해 6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나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로컬 푸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전북 완주 로컬 푸드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 로컬 푸드 운동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우리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완주의 용진농협 매장. 농민들이 직접 가게에 나와서 농산물을 포장하고 가격표도 붙입니다. 중간 상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품질이 알려지면서 인근 대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매장이 3군데나 운영 중입니다. 하루 2~3천만 원의 안정적인 경영으로 올해 2곳의 매장이 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주 시민들이 거의 이쪽을 다 사용한대요. 일반 마트보다 여기 오면 신선도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탄탄한 성장세에 힘입은 완주 로컬푸드가 설립 4년 만에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1000여 명의 농민조합원과 마을기업이 최대 50만 원씩 출자하고 협동조합 성공의 최대 관건인 소비자 회원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에는 농사를 일단 지으면 걱정이 돼요. 이걸 어디다 어떻게 팔 것인가. 그런데 이 매장이 로컬푸드가 생긴 이후에 이거를 갖다 놓으면 팔린다. 팔아주시는 고객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생산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안동에선 지난해에야 첫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발족됐습니다. 상주 등 일부 지역에선 서울, 대구의 대도시 회원을 모집해 직거래도 하고 있지만 아직 매장 형태의 완성된 유통구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 대형 식당, 또 학교, 급식소 같은 데로. 전북 완주 로컬푸드의 성공은 마트의 유통마진을 빼앗긴 농민들의 절박함에 귀 기울인 해당 지자체의 노력도 큰 몫을 했습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지역 로컬푸드 운동에는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감찰 활동이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연말부터 운영 중인 공직기강 특별감찰단 5개 반 34명의 인력을 이달부터 7개 반 43명으로 늘리고 대구시와 구구는 물론 공사와 공단 등 시산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줄서기 행위와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자의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38곳에 1,000여 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올해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펌프장 설치와 하천 범람 지역 제방 정비, 낙석 위험 지역 정비 등으로
포항시를 포함한 20개 시군의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예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자치단체들도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적입니다. 교육 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교육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한 영덕군은 7년 만에 100억 원을 모았습니다. 출연금으로 군 예산 55억 원을 보탰지만 인구가 4만 명에 불과한 조그만 자치단체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역 기업과 출향인 외에도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이르기까지 17,000여 단체와 개인이 성금을 보탰습니다. 외지에 빠진 학생들을 영덕에서 지키고 키우는 것이 영덕 지역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아서 교육발전기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10,000명 남짓한 울릉군도 5년 만에 17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모았고 앞으로는 외지에 나가 있는 고교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말부터 300억 원을 목표로 장학기금 조성에 나섰고 이와 별도로 수도권 기숙사 건립을 위해 15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장학기금이 쌓인 자치단체는 장학금 외에도 방과 후 심화학습 등 교육 투자액을 늘려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충분하게 학생들한테 주문을 내가지고 학생들 정원이 다 채웠습니다. 인구가 안 줄고 또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이 외지를 거의 안 나갑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 금리가 2%대에 불과해 종잣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면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농어촌 자치단체들의 장학기금 조성은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결국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과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3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시 본청과 구군 식약청 합동으로 식품 가공업소 등 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고사리와 생밤, 떡국떡 등 47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인데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쌀, 배추, 휘발유 등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해서 물가 특별 관리에 나섭니다. 이 특별 점검 품목은 과일류, 견과류, 나물류 등 28개 설 성수품과 생필품 등입니다. 도는 공정위, 농협, 수협 등 유관기관과 물가대책회의를 갖고 29일까지 사과, 배추 등 15개 농축산물과 소, 돼지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5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산물도 정부 및 민간 비축 물량 2600톤을 설 전에 집중 방출할 예정입니다. 또 23개 시군별로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에서 30% 싸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자음악은 컴퓨터 전자음을 이용해 만드는 음악인데요. 아직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좀 생소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색깔의 전자음악으로 첫 공연을 준비하는 두 남자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림 예술가들의 생활 예술품을 판매하는 소셜마켓. 대구 지역의 젊은 문화적 기류를 선도하는 이곳에서 두 남자는 전자음악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음악은 컴퓨터를 통해 연주되는 전자악기로 요즘의 디지털 감성에 맞는 새로운 표현의 음악이기도 합니다. 전자음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클럽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 큰 틀로 생각하면 이제 댄스 음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소리들을 채집해 전자음악의 리듬 속에 삽입하는 작업도 하는데요. 전자음악은 여러 소리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고 실제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도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소리를 즉석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게 녹으면. 저번에도 썼는데 괜찮아. 빨래 건조대를 두드려서 나는 금속성의 소리가 때로는 음악적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색다른 소리, 새로운 소리,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색깔의 음악이 이제 들려왔을 때, 특히 젊은 분들은 이렇게 흡수가 좀 빠르시지 않습니까? 트렌드에 민감하시고 그런 욕구들이나 어떤 취향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또 전자음악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남자가 만든 전자음악을 처음 세상에 선보이는 날. 두 남자가 만든 전자음악에 감각적인 미디어 아트가 더해져 아주 색다른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관객들도 모두 서서 함께 즐기는 스탠딩 공연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끕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전위된 음악이라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편해서 색다른 공연이었던 것 같고, 두 남자가 보여준 공연은 감각적인 영상 이미지와 함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많아 디지털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이상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서양 화가 남충모 화백이 자신이 몸담아온 대학에 작품을 대거 기증했습니다. 남충모 화백은 지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한 영진전문대학교에 어제 자신과 부인 신문광 화백의 작품 등 42점을 기증했습니다. 남 화백은 서양 화가로서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한 것은 대학 측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작품을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신종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30살 C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다른 투약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신종마약을 알고 지내던 한국인과 함께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대상은 대구에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체로 금리는 일반 업체의 경우 연 3.2%, 중소, 스타기업 등 우대기업은 연 3%의 금리를 적용하고 업체 한 곳당 생산시설 구입과 운전자금 등 최소 12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내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대구시 경제정책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로봇 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센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대구시 북구 3공단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로봇 혁신센터 1개동과 로봇 협동화 팩토리 1개동이 들어서는 클러스터 센터 공사가 오는 201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은 클러스터 센터가 완공되면 로봇 제품 개발부터 제작, 성능 평가, 출시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며 대구 경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액 5,400억, 7천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이 아열대 과수인 한라봉 재배 성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는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한라봉의 시험 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경제성 확보와 시장성 분석을 위해 2, 3년 정도 추가 시험 재배 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일의 크기와 당도, 색깔도 제주산과 뒤지지 않고 생산성도 경남 지역과 비슷해 최저 난방 시설만 갖추면 지역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걱정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대신 추위가 몰려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한 뒤에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까지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아지니까요. 평소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또 눈이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영천의 기온은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2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5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김천과 구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상주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겠지만 크게 높아지지는 않겠습니다. 봉화와 의성은 현재 영하 7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습니다. 봉화와 영주, 청송의 낮 기온은 0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포항은 영하 1도, 경주는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